네, 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2년 전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정영돈 씨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좀 허당인 것 같아요. 그죠? 2년 전에 방송인 정영돈 씨가 이 탈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 탈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정영돈 씨는 방송에서는 웃음을 주기 위해서 수술 후의 느낌을 마치 믹싱질을 하는 것처럼 살을 도려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탈장 수술이 그만큼 고통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장을 오래 두면은 장이 썩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탈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웰리스 병원의 김지헌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네네. 진짜 이 믹싱질을 하는 것처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습니까, 이게? 이전 수술에서는 그랬습니다. 이 수술의 역사가 아주 고대로 올라가는데 네. 그때는 정말 기술이 발달하지도 그렇죠. 않았을 때 생살을 도려내고 그 탈장 주머니를 막 자르거나 태우고 그때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팠겠죠. 근데 실제로 그 좀 덜 아프게 수술을 하기 시작한 역사는 한 20-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30년 정도.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탈장이 어떤 질환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항문외과 상담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도 진료실에서 제가 탈장이 돼서 왔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네. 치질 질환으로 오신 분인데 자기가 탈장이 된 줄 알고 오셨는데 네. 지금 탈장은 항문외과는 아니고요. 네. 복벽에 생기는 병인데 네. 그 복강은 항상 우리가 움직이고 무거운 거 들고 이제 복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복벽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네. 이걸 좀 노화 현상으로 보는데 복벽이 약해진 틈 사이로 이 복압이 증가될 때 소장 같은 그 뱃속의 장기가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 틈으로. 그러면 이제 불룩하게 되죠. 어디로 밀려 나오는 그게 거예요? 이제 지금 그 복벽의 탈장만 예를 들면 네. 제일 흔한 곳이 사타구니 쪽입니다. 네. 그쪽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약해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이나 네. 위암 수술이나 이런 그 배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안쪽 복벽이 이렇게 염증이나 여러 원인으로 예, 정확하게 이렇게 닫히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그 틈은 약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도 밀려 나오죠. 이걸 수술 반은 탈장 이렇게 예. 얘기하고요. 네. 아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 사타구니 쪽으로 네. 나오는 탈장을 서해부 탈장이라고 합니다. 서해부 탈장. 그리고 네. 아기 같은 경우에 그 배꼽 있잖아요. 네. 배꼽에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 배꼽이 볼록한 애들이 예. 이렇게 클 때까지 이게 병인지 모르고 성인이 되어서 배꼽 볼록한 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네.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그때 보니까 배꼽 탈장, 이걸 제대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 탈장 탈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교통정보 좀 전해 듣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15분 교통정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가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리포터. 네, 먼저 남해 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으로 창원 2터널에서 산인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북창원에서 산인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이 때문에 뒤로 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 중앙선 지선 김해 쪽으로는 대동분기점 10km 지점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차선 도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뒤로 8km 정체로 어려움 따르고 있는데요.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으로는 언양 분기점 뒤로 2km 지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언양 휴게소 부근 47km 지점 2차로에 작업 구간이고 조금 더 지나 44km 지점 2차로에도 신축 이음장치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 정류장 15km부터 양산 분기점 13km까지 정체 나타나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 통도사 부근 27km 지점 3차로에 작업 구간 있는데요. 이후 내남 버스 정류장을 못 간 62km 지점 1차로에 작업 중이고 뒤로 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였습니다. 네, 대청로 상황이 좀 힘드네요. 부산 우체국 사거리 지난 지점에서 대청 사거리 방면으로 정체입니다. 김희순 통신원의 제보고요. 낙동대로 그 괴정교차로에서 3거리 방면입니다. 3거리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가 지금 고장으로 서 있으면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고요. 이명호 통신원께서 알려오셨는데 조심히 지내시고요. 부산 진역에서 초량교차로 쪽 YMCA 회관 앞 지점 4차로 막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 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이덕걸 통신원께서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웰리스 병원의 김지연 원장님 모시고 이 탈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퀴즈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퀴즈 한 번 더 출제 좀 해주시죠. 네.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짧은데. 네. 네. 탈장은 네. 약물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즉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병이다. 네. 이것에 OX. 대한 OX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탈장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약물로 가능할지 수술로 가능할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X를 정하셔서 샵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탈장이 생기면 굉장히 아픕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 원인과 증상에 따라 이제 그 부위도 다르고 네. 또 그 증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뭐 배꼽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뭐 사타구니 쪽으로도. 수술 그 흉터로도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타구니 탈장의 예를 들어보면 네. 초기 증상은 그냥 좀 불편하세요.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등산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요. 그냥 묵직한 느낌이 네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 사타구니 쪽으로 네. 어느 한쪽이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타구니 쪽이 샤워하시다가 조금 볼록해진 걸 느끼세요. 아. 그게 초기 증상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많이 걷거나 하면 이제 신경이 쓰여서 다시 보시잖아요. 네. 그럼 조금 더 볼록해져요. 아하. 근데 그걸 누워서 살살 주무르면 네. 원래대로 또 들어가요. 들어가고. 들어가면 불편한 게 없어져요. 아. 이렇게 힘을 줄 때 나오고 네. 또 그 복압이 원래대로 복구됐을 때 원상 네. 복구됐을 때 저절로 들어가고 네. 이런 네. 증상이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일어날 왔다 수 갔다 있는 하네요. 통증은 예. 들어가면 없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네. 그 덩어리가 밀려 나오는 덩어리도 점점 더 볼록하게 커지게 네. 되죠. 네. 근데 초기에 그 이렇게 눌러서 정상이치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게 병인지 잘 모르세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기침할 때 좀 불편하고, 아. 뭐 오래 움직이면 불편하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초기에 오시면 네. 저희들도 진찰을 할 때 일어서서 그 부위를 눌러서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아. 번.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기침하면은 툭 이렇게 나옵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탈장이 아까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셨어요. 복벽. 네, 그 그렇죠? 아기 탈장하고 어른 네. 탈장하고 조금 이제 또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복벽이 약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아기들은 복벽이 약해진 게 아니라 원래 좀 약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약해진 틈 사이로 복압이 증가될 때 그 네. 복압은 배의 바깥으로 작용하니까 아, 이렇게 밀려 나올 수 밀려 있겠죠. 나오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임신이라든지 음. 또는 그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기침 네. 자주 하시는 네, 분들, 네. 또 무거운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만성적으로 이제 복압이 증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탈장이 잘 생기고요. 네. 아기 탈장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원래 아기의 고환이 네. 엄마 뱃속에서 처음 발생할 때 콩팥 밑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네. 고환이 처음 생기는 게요. 예, 예. 근데 이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이 고환이 음낭 쪽으로 이제 자리를 쭉 내려와서 잡게 예. 돼요. 네, 네. 그 내려왔던 길이 그 내려온 길만 통과되도록 하고 길이 막혀야 되는데 네. 그 막히지 않은 틈새가 생기죠. 아, 그럴 네. 경우에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신생아 탈장도 보기 흔하고요. 네. 그런 이제 원인이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신생아 네네. 탈장 같은 경우에 선천적인 원인이 좀 있네요. 예, 그죠? 그걸 이제 선천적인 문제와 유전적인 문제와는 또 좀 다른 얘기기는 아, 하지만 네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신생아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50대 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원장님. 이런 네. 분도 탈장이 잘 생기나요? 그 이제 6, 70대 노인분들의 경우에 네. 탈장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네. 노동을 열심히 했다고 이게 봐야죠. 너무 무거운 거를 중노동 들었거나. 많이 하시는 네. 이런 분들에서 복벽이 이제 노화 현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네. 그 틈이 빨리 만들어지고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탈장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네. 그 서서히 자기 근력에 맞는 복근 운동을 하셔야지 무리해서 식스팩 만들겠다고 막 힘들게 운동하시면요. 네. 젊은 나이에도 탈장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웰리스 병원의 김지헌 원장과 함께 탈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OX 문제 제가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뭐 정답을 거의 다 한 99%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탈장은
약물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OX.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탈장은 수술로 그 수술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탈장은 약물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네, OX 결정하셔서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탈장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장님께서 고통이 그렇게 이 증상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평생 동안 그냥 탈장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래서 방송에서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짝불알 할배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한쪽이 뿔룩해진 상태로 그냥 누워서만 이렇게 주무르니까 도로 들어가고 힘주면 나오고 이렇게 네.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은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졌죠. 네. 조금 불편한 것도 불편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네. 이 탈장이 점점 우리는 활동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되고 밀려 나오는 주머니는 점점 커지게 되죠. 네. 이게 불편감이 조금씩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장이 그 틈새로 밀려 나왔다가 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감돈이라는 의학 용어로 쓰는데 감돈. 경상도 말로 낑기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밀려 나와서 네. 주물러도 들어가지 않고 네.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네. 이 장이 쫄리죠. 이렇게 그 탈장 입구에. 그러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원활하게 되지 않고 네. 심지어는 그 장 끼어 있는 장벽이 네.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장폐색 증상, 복막염 증상, 네. 폐혈증 증상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감돈. 예, 그래서 네. 이 빨리 초기에 발견하셨을 때 네.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어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낑기기 전에.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장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원장님? 그 탈장은 자연 치유가 된다거나 약물 치료가 된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정답이 수술이 나왔네요. 유일한 네. 치료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근대에 이런 우리 지금 현재 탈장 수술을 하게 된 어떤 개념이 성립된 게 네. 1800년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0여 년 된 역사죠. 네, 네. 그 이전 수술은 조금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수술이었고요.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벌어진 복벽 틈을 막아주면 되겠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수술의 이 발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사타구니 탈장된 부위를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탈장된 부위를 찾고 네. 탈장낭이라고 해서 탈장 주머니가 이렇게 밀려 나온 게 네. 보여요. 네. 그쪽으로 장이 들락날락거리거든요. 네. 그 탈장낭을 잘라버리거나 네. 또는 뱃속으로 도로 밀어 넣고 그 틈, 네. 벌어진 틈을 꼬매서 네. 막아주는 수술이 봉합 수술을 하시는군요. 이 기존의 탈장 교정 수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벌어져 있는 근육을 당겨서 꼬매니까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때는 덜 움직이지만 그 꼬매놓은 근육이 완전히 튼튼하게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무거운 거 들다가 실밥이 툭 터진다든지 예, 또 재발하겠네요. 재발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통증과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외과 의사들이 연구를 거듭했는데 네. 그 이후에 나온 수술이 무장력 인공막 탈장 교정 수술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네. 무장력이란 말이 근육을 당겨 꼬매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려면 인공막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막이. 예, 그러니까 인체 무해한 천으로 된 네네. 인공막을 그 틈에다가 붙여서 꼬매주는 거죠. 예. 그러면 최소한 땡기는 통증은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실밥이 터질 염려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통증과 재발을 줄이는 네. 그런 그 인공막 수술이 1990년 정도에 개발이 돼서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 네. 이젠 절개를 하지 않고 네. 이 배꼽 밑으로 그 절개창 조그만하게 1cm, 구멍을 0.5cm, 0.5cm 이렇게 네, 세 군데를 내서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그 탈장 틈을 찾아서 인공막을 대주는 복강경 인공막 탈장 교정 수술이 네.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고 그럼 지금 가장 최근에는 이 수술을 그렇죠. 많이 그게 하시는군요. 통증과 재발률을 가장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네. 그런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장점이 시간이 짧게 걸린다 아니면 회복이 빠르다? 복강경 수술이 그 기존의 그 숙달된 의사에 의해서 네.
시행되는 아까 말한 네. 인공막 그 네, 단창 교정술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네. 그다음에 빨리 회복될 수 있잖아요.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기간도 좀 짧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고 네. 특히 탈장이 양쪽에 생긴 경우 있잖아요. 네.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쪽 사타구니도 절개를 해야 되고 저쪽 사타구니도 절개를 해야 되니까 환자가 굉장히 이중으로 부담스러운, 고생하잖아요. 예. 복강경으로 하면 요 구멍만 내면 구멍 세 되니까. 군데로 이쪽 저쪽을 다 수술할 수 있어서 네. 양쪽이 다 발생한 탈장의 환자 예. 그리고 예전 방법으로 수술했는데 재발한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복강경 수술이 가장 최선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네네. 수술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태풍 대비 유의사항 및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뉴스를 통해 태풍 경로를 주시하고 계곡과 하천 근처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창문은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로 파손을 예방합니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둡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며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감속하고 산사태 등 붕괴 위험 지역은 피합니다. 특히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는 행동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피할 경우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니다. 태풍 소멸 후에는 제방 근처 등 붕괴 위험 지역을 피하고 침수된 집에 들어갈 때는 먼저 환기를 시키며 전기, 가스 시설 등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니다. 작은 실천이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상임이사 신용삼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지출한 비용은 연간 약 4조 5천억 원으로 부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부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는 10월에는 부산 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가 개최되어 많은 외국인이 부산을 찾아올 것입니다. 거리에서, 관광지에서, 식당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길 안내와 환한 웃음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신속정확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황령대로 대남지하차도에서 49호 광장 쪽으로 지금 정체가 좀 되고 있어요. 대남 초소에서 알려오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갑니다. 김수영 리포터. 네, 올 추석엔 꼭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힘이 되는 기초연금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황령대로 점포 방면 대남 지하차도 정체 다시 시작되면서 유진화 상거리 지나 황령터널까지 계속해서 어렵고요. 반대 남천 방면으로는 대남에서 49호 광장 정체는 빠르게 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구 수영로 위로는 KBS 상거리에서 대남교차로 구간 양방향 정체 많이 되고요. 연수로 수영교차로에서 망미 고개로 양방향 정체는 아니지만 구간 속도는 내려가 있습니다. 중앙대로 주지스 태화에서 서면교차로 구간 정체되고요. 더 지나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지나기도 신호 2번 이상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양정을 지나 송공상거리 구간 지체되고요. 삼정교차로 지나 서면교차로 쪽으로도 지정체 반복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구 중앙대로 남포 방면 초량교차로 구간 정체고요. 더 지나 부산 우체국 사거리로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쪽으로 정체골이 더 길어졌는데요. 반요요금소 이전부터 원동을 지나 수영터널까지 어려운 모습이고요. 반대 외곽으로도 이동량 더 늘면서 이제는 문현 나들목에서 광안터널 구간 상습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 고가도로 도심 쪽으로 계급 요금소까지 여전히 어렵고요. 반대 외곽으로도 황령 나들목 오르면서부터 방음터널까지 제속도 내기 힘든 모습입니다. 만덕대로 동래 방면 일대로도 정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추석엔 꼭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힘이 되는 기초연금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목교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으로 광목교 지난 지점 가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해천 통신원께서 알려오셨고요.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사거리 방면입니다. 중간 지점 2차로에 공사 중이라고 차병환 통신원 제보 주셨어요. 양정에서 성공교차로 방향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용석 통신원의 제보 10시 30분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지방 기상청으로 가서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김예령 리포터. 네, 청명한 하늘 아래 가시거리가 23km까지 트여 있습니다. 먼 거리도 내다볼 수 있는 정도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벌써 25도까지 올랐고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서 비가 오겠는데요.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다가 모레 새벽이 되면 그치겠지만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이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우산과 여분의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TVN 마이크 출동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있는 9월이다 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차가 꽉 찼네요. 그런데 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네요. 이거 반칙이죠? 추석 명절로 고향 오갈 일이 많은 9월입니다. 아무리 붐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몫이죠. 네, 9월 20일 화요일 구사구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내도로 상으로 그 재래시장 주변이나 대형 마트 주변으로 좀 정체가 되니까는요. 자, 안전운전, 조심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웰리스 병원의 김지연 원장님과 함께 이 탈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이제 퀴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출제해 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네. 탈장은 약물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정답은요? X죠. X죠. 틀린 게 X죠. 네네네. 예. 네. 이게 이제 수술만으로도, 수술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수술만 치료가 외과적인 된다는 거죠. 병이다. 뭐 이렇게. 네, 외과적인 병이다.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께 오늘 외식권 드리네요. 보니까. 네. 좋겠습니다. 퀴즈 정답자는 1146번 쓰시는 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도착이 되니까 여유 있게 푹 안심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외식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탈장 수술을 했어요, 원장님. 네. 유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이것도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처음 그 전통적인 방법의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달을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 한 2주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까 회복 기간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한 평균 한 3주 정도 수술 받으시고 나면 네. 무리한 일이나 격렬한 운동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음주 물론 안 하셔야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변비 생기면 배 힘들어가겠죠. 아하. 예, 변비 예방하기 위한 식단 관리하셔야 조절하시고. 되고요. 과식하시면 배가 불르해지죠. 과식 금지. 뭐 과식 이런 정도의 금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수술 후 경과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활 속에서 좀 탈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간접 탈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기 네. 탈장요. 네, 네, 네. 이건 소인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걸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기 발견해서 수술적인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 탈장, 아까 복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탈장의 경우에는 네. 뭐 힘든 일 하시는 분이나 격한 운동을 오래 하는 경우에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자기 근력에 맞지 않게 무거운 물건을 막 무리해서 든다든지 네. 뭐 식스팩 만들겠다고 과격한 운동, 네, 억지로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그 문의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3738 애청자께서 아랫배 쪽에 아주 이따금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느낌이 들다가 조금 있다가 사라집니다. 혹시 네. 탈장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시는데요. 그 숙달된 탈장 전문의를 찾아서 네네. 진찰만 받아본다 하더라도 예, 아까 그 기침 지켜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무슨 초음파니 컴퓨터니 비싼 그 돈 들여서 진단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초기에는요. 네네. 그래서 탈장 전문의를 찾아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면 애매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초음파나 컴퓨터 촬영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증상이 정말 그 숙달된 전문의에 의해서도 애매하면 네. 저는 좀 더 기다려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더 싶어요. 기다려보라고. 근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는 네. 아마 그 탈장 증상이 기침을 시키거나 힘을 가득 줬을 때 네. 조금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이 네. 아마 그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 손에 네. 느껴질 것 같으니까요. 네. 병원을 한번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원장님, 근데 탈장이 발생할 때 뭐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뭐 대장입니까? 아니면 뭐? 네, 그 사타구니 탈장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가장 흔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장은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여러 가지 그 골반의 그 골격들이 네네. 이렇게 노화 현상을 거치면서요. 이게 방광 일부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오. 대장 쪽으로 가는 그 네. 이렇게 대장의 아래쪽이죠. 네. 우리 S 결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소아 탈장의 경우에 여자 아기들의 경우에 네. 실제로 그 난소가 아. 그 탈장 부위에 들어와서 네. 못 나오면 이 난소가 위험해질 수도 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미리미리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리스 병원의 김전 원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